네, 이번에는 10분 토론 코너인데요. 오늘 주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대한민국 대표팀 16강행 가능성 진출 성공 여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현재까지 H조 상황을 좀 살펴보죠. 네, 상황을 살피기 전에 일단 네. 저희가 10분 토론을 하는 게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난감한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네. 영상을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네. 사진으로 대체하는데 네. 나중에 사진도 문제가 된다면 샤달 아빠의 그림으로 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달 아빠하고 연결이 돼 있는 얘기예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네. 되겠죠. 근데 보통 그 월드컵 기간 동안은 워낙에 이제 영상을 쓸 수 없는 곳이 많으니까 네. 사진도 못 쓰면서 작전판으로만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진까지 쓴다는 거. 네, 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축구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비싼 축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진까지 씁니다. 사진 쓰면서 네. 저희가 알찬 얘기를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는 내용으로 승부하죠. 네, 그럼 자 사진 보시죠. 네, 네 일단 H조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벨기에가 알제리를 2대1로 제압했죠. 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1무씩 기록하면서 공동 2위입니다. 네. 현재 그리고 알제리가 첫 경기에서 패하면서 승점 0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뭐 H조 벨기에와 알제리 경기를 봤는데 벨기에가 가장 이제 유력하게 좀 위력이 있을 거다. 그런 팀으로 꼽혔지만 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알제리전에서 그렇게 큰 위력까지 봐야 될까요? 그 벨기에와 알제리 경기를 보면서 네. 기쁜 소식 하나와 슬픈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기쁜 거죠? 소식은 기쁜 뭐죠? 소식은 벨기에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요. 슬픈 소식은? 알제리가 강했다.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네. 지금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얘기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가 알제리에게 승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승리는 벨기에 승리죠.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 그동안 네. 못 나왔기 때문에 네. 월드컵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첫 경기에는 좀 당황했을 가능성도 네.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벨기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크리스티안 벤테케인데 네. 벤테케가 이제 부상으로 이번 대표팀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로멜루 루카쿠가 나왔는데 루카쿠가 예상보다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네. 입증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카쿠가 얼마만큼 다음 경기에서 힘을 발휘하느냐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네. 루카쿠가 없어도 이선 공격이 여전히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자르라든가 케빈 데브루인이라든가 그리고 드리스 메르텐스 그리고 샤들리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네. 펠라이니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쓰는 모습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효과도 보는 모습이 있으니까 역시 벨기에는 만만치 않은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10분 토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대한민국 대표팀 16강행 진출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하다. 좀 두 분 의견 어떠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 기자님. 저는 좀 실망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첫 경기를 보고 판단한 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다. 네, 생각을 합니다. 송현은요? 저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지만은 네. 역시 알제리와 벨기에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16강 진출 가능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매국노네요. 외국 노라뇨. 네. 그렇다. 예. 저는 송펠레기 때문에 제가 네. 예언하는 건 반대가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좀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네, 김 일단 기자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기에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알제리는 좀 강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강하긴 했지만 네. 해볼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 무엇보다도 러시아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수 있느냐보다 16강에 가지 못할 팀은 어디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 게 네. 경기 스피드 자체가 알제리아, 벨기에를 상대할 때 현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스피드 경기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케르자코프가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코린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해결사가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16강에 갈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벨기에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6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을 때 알제리와 우리 중에 누가 떨어질 것이냐 좀 봤을 때에는 네. 알제리가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이 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그래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피앙 페르글리라든가 그 외에도 슬리만이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네. 공격수들이 개인 기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좀 아쉬운 실점을 하나 하긴 했지만 네. 그 외에 수비력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가나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망적인 모습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네. 이런 분위기라면 이 선수들이 워낙 좀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잘 타서 네. 알제리전을 좀 잡으면 어느 네. 정도 좀 16강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2주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의 첫 승리 가능 상대로 김현애 기자가 러시아를 꼽았고 네. 송희연이 알제리를 꼽았잖아요. 네. 좀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이쪽은 뭐 러시아는 일단은 지나갔지만, 네, 지나간 송희연은, 거죠. 예. 왜냐하면 비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축구인이 아니라 방송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축구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알제리전에 승리할 가능성이 35% 정도 봅니다. 왜 말을 35% 바꾸시나요? 죠? 저는 알제리를 네. 첫 상대로 꼽았는데. 근데 알제리를 제가 네.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어. 그 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제리를 낮게 평가한 것 중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힘이 있는데 네. 선수들이 귀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선수들 간에 좀 불화가 있을 것이고 네. 할리오비치 감독 같은 경우도 알제리 축구협회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하는데 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알제리가 네. 좀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할리오비치 감독이 상당히 좋은 전술을 구사한다는 사실이 벨기에전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벨기에를 상대로 맞춤 전술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도 맞춤 전술을 가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벨기에를 상대하기 전에 알제리아 상대할 때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무승부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송희연이 원래 2주 전만 해도 10분 토론에서는 알제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을 하셨지만 생각이 좀 바뀌신 네. 거고요. 근데 무승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한국과 러시아 경기 1대1 예상했다가 2대0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건 주대가 없는 거 네, 아닐까요? 네. 한 경기 보고 첫 승 상대를 자기가 주장했던 팀을 바꾼다는 거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냄비. 네. 네, 냄비 근성이죠. 이런 게 바로 냄비 근성이죠.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알제리와 벨기에전을 통해서 네. 조금 우리나라의 그 필승 전략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이제 알제리가 좀 제공권 능력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카드죠? 지금 그 휴대폰으로 치면 충전을 다 꽂아놓고 이제 아직 꼽지 않았어요. 이미 네. 100% 충전이 돼 있어요. 박주호, 김신욱 네, 선수인가요? 김신욱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펠라인 선수한테 이제 그 골을 허용했거든요. 그 네. 선수 키가 뭐 네, 네. 예. 그러니까 펠라이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케빈 데브루이의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헤딩으로 얘기할 잘 차례잖아요. 마무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펠라인 선수한테 그렇게 이제 골을 실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반에 이근호와 김신욱을 투입해서 빠른 네. 뒷공간 침투와 함께 크로스를 노려서 좀 높이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우리가 알제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측면이에요. 측면.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얘기했잖아요, 지금. 알제리 같은 경우 측면이 아니라 이건 높이 얘기한 그러니까 거고요. 측면을 통해서 네. 이근호의 돌파를 네,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네. 얘기하는 측면을 좀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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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들어보세요. 축구인 얘기를. 냄비 근성이 네. 뭐 자, 그런 말을 뭘 들어요? 그 측면인데 왜 그러냐면 알제리의 네. 좌우 측면의 수비가 강하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왼쪽에 있는 굴람 선수는 공격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많이 내주거든요. 네.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측면 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김연아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네. 후반전에는 높이 경쟁을 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면은 김신욱과 지동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또 되고요. 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측면 수비도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네. 왜 그러면은 알제리의 측면 공격도 무시무시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측면 수비수들의 도움 없이 이청용과 손흥민이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네. 이런 측면에서 손흥민과 이청용도 고전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보는 거죠. 월드컵에 나온 팀 치고 만만한 팀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쵸. 저기 카메룬 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가 지금 16강 가능성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알제리도 분명히 잡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벨기에를 상대로 뭐 쉽지 않은 경기지만 네. 꼭 패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그럼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알제리아의 첫 경기를 봤을 때는 승리를 거뒀지만 약간 좀 그 약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네. 두 번 중에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분명히 16강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 4시에 알제리와 이제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그렇다면 송 의원은 좀 1대1 무승부를 예상을 하셨는데 네. 우리 방송인 김 기자님 네.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예상 스코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양팀 모두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다가 네. 1대 0으로 네.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홍정호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포백을 너무나 잘 믿고 신뢰하고 이런 모습이군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그 홍정호 선수랑 이제 수비진뿐만 아니라 정성용 선수까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무실점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1대 0이라는 이 예상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알제리전을 이제 별로 며칠 앞두고 있는데 두 분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우리 대표팀에게. 네,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서로? 아니,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해야 돼요. 먼저 얘기하면 이걸 밟고 일어서 다들 그렇기 때문에 네. 먼저 얘기하는 게 좀 저는 딱 어려운 거예요. 확신해가지고 제가 네. 먼저 할게요. 확신해가지고 예.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내 말이 맞는다. 네. 내 말이 맞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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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의원은요? 탄력받았다. 전진해라. 탄력받았다. 뭐야 전진. 이거 네. 본인은 수치까지 아니라 그래놓고 아, 그래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역시 제 마음속에 그쵸.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이겨서 우리는 16강 가는 한국인이에요. 거죠. 아, 역시 저 축구인은 맞는데 방송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참 우리 대표팀이 과거에 경우의 수에 밀리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우리 선수들 참 최고의 투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축구와 시즌3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